시골살이, 더 이상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섣부른 환상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반려견과의 행복을 찾아 무작정 시골로 향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펜션 하나를 더 산 거를 후회도 많이 했고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했고 그냥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단양 방곡리라는 마을로 기촌 5년차 된 오혜린이라고 합니다. 기촌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23살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었어요. 졸업하자마자 시골로 바로 기촌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7살짜리 강아지를 늦게 입양하면서 그 강아지랑 좀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은 내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특출난 능력은 없어가지고 도시에서 좀 막 경쟁력 심한 곳에서 싸워나가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5도 2촌을 시골에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골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이 청년을 고용을 하면은 그 인건비 9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저를 이제 뽑아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카페를 운영 중이신데 네. 이거 카페 외에도 펜션도 세 곳 운영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지금 5년차 정도 돼서 세 군데가 된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마을 건물을 임대를 해서 2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폐가였었는데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펜션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펜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적성이랑도 또 잘 맞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를 더 늘리게 됐습니다. 총 4군데를 운영하시는데 사업체를 네. 비용이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임대로 2군데를 시작했을 때는 5천만 원을 들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3천만 원 전 재산을 갖고 있었고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모든 리모델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펜션을 하나 더 늘리고 이 카페를 할 때는 제 명의로 사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억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네, 경제적 타격이 많이 심해졌죠. 네.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확장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잘 해보시려고 사업을 확장하셨지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골은 비수기랑 성수기가 극명해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진짜 비수기에는 너무 춥고 또 저희 동네 자체가 좀 높은 산에 있어가지고 더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겨울에는 돈벌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막 도시에 올라가서 공장 알바 하루 다니는 알바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정규직을 다닐 수는 없어요. 제가 펜션이 예약이 들어오면은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같은 데 가면 이제 하루하루 써주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가장 가까웠던 겨울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어가지고 경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돈을 좀 안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억대 빚을 졌던 이자를 메꿔야 되는데 그 이자가 결국에는 매출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자를 또 못 메꾸고 또 공과금 같은 것도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불량자의 길로 빠져들었죠.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네. 대표님은 지금 꿋꿋이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냥 막 그냥 막 힘들었어요? 네. 그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그 펜션 하나를 더 산 거를 후회도 많이 했고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했고 그냥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펜션을 이제 3년 차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권태기가 또 왔어요. 일에 대한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결국에 펜션도 이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3년 차를 되면서 같이 이제 일에 대한 권태기와 경기 침체와 그렇게 되면서 되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극복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이제 다시 봄 되면서 손님들도 다시 차고 그 못 메꿨던 돈도 이제 다시 채우고 하다 보니까 바쁜 나날을 지내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괜찮아지고 몸은 힘들지만 차라리 이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펜션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돈을 써야지 또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블로그 마케팅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광고비를 태워서 이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활비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 SNS를 조금 열심히 해보자. 일단은 SNS 자체도 한 2만 명 정도 팔로워도 있었고 제가 또 제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 고수분들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보면은 좀 감각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그 영상 작업이나 릴스 작업, 쇼츠 작업 이런 거를 많이 찍어서 저 자체에서 홍보를 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아가려면은 숨어있기 때문에 저를 알려야 돼요. 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저 자체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었고 손님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 시골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니까 너무 기특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응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힘들었던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는 몇 분은 금액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진짜 응원 DM 같은 거는 진짜 수만 개가 오고 예를 들어서 같은 신용불량자 처지를 이미 겪었던 분들은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파를 했다. 어리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마케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의 지금 그 SNS의 부족한 면이 어떤 거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또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영상을 어떤 식으로 좀 찍어야겠다. 이런 방향성을 좀 찾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 시간은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마케팅 공부하고 그다음 영상 찍고 영상 편집하고 또 풀도 올라오니까 계속 경관 같은 거 가꾸고 이렇게 지냈었죠. 현재 해결을 하려고 있으신데 네. 가장 많았을 때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 3, 4억 정도. 지금도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원금까지 갚을 생각을 하면 사실 좀 아직 막막하긴 해요. 그래도 해나갈 수 있으시죠? 해내야죠. 어떻게든 되겠죠. 네. 힘드신 상황에도 유기묘도 돌봐주시고 무심탄 가게에 살려갈 처지에 놓인 강아지를 구조해 주셔서 네. 현재 SNS에서 많은 응원을 받고 계신데요. 네. 강아지 구조하시게 된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강아지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토속성 펜션 그 바로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 강아지였는데 어느 시골개와 다르지 않게 목줄에 묶여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마당개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풀러져서 이제 기르고 있었거든요. 아기 때 데려오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토속성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강아지가 막 뛰어와가지고 그 강아지랑 친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라는 이름으로 같이 친해지게 됐는데 짬밥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사료를 사다가 더 챙겨주기도 하고 뜨거운 여름에는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물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물 떠다가 그릇 깨끗하게 닦아서 물 새로 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강아지가 떠돌아다니는 개한테 임신을 당해가지고 6마리 새끼를 낳은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입양 문의가 왔었어요. 새끼들 다 보내고 그러면서 구조단체에서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메리를 좀 도와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만약에 메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면 또 임신을 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성화를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메리는 잘 살고 있는 거죠? 네, 며칠 전에 이제 구조한데 같이 보러도 갔었었는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족들 기다리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께도 메리 한번 혹시나 네. 홍보 좀 해주세요. 메리는 그 하얀 색깔 백구고요. 조금 다리가 짧아서 더 귀여워요. 그리고 귀가 이렇게 처지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메리는 이제 귀가 이렇게 토끼처럼 세워져 있어서 미모가 아주 예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강아지도 너무 좋아하고 고기를 먹다가도 제가 이렇게 손 뻗으면은 물지 않을 정도로 엄청 순한 강아지예요. 지금 강아지 입양을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 메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업을 하다 보면 손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네. 기억에 남는 진상금이 있으셔요?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하고 가셨던 분들이 좀 진상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강아지가 같이 올 수 있는 펜션이에요. 그럼 뭐 밖에다 똥을 싸놨는데 안 치우고 가거나 뭐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시거나 뭐 그 정도가 진상이었던 것 같아요. 기후기촌이라고 하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텃세, 마을 네. 발전기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대표님은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몇몇 분들이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발전기금을 내라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먼저 할머니들한테 다가가서 뭐 토스트 같은 것도 해드리고 저희 이제 또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가서 인사도 잘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막 그렇게 심한 텃세는 당하진 않았는데 텃세가 있긴 있고 제가 이제 마을 거 펜션을 임대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말이 많아서 힘들었었어요. 도시에서 카페 운영하는 거랑 시골에서 카페 운영하는 거랑 또 매출적인 차이도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도시에서 해보진 못했는데 도시에서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인력 부분을 많이 구할 수 있어가지고 굳이 본인 노동을 들이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관광지는 보통 주말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이제 제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는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택을 갖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외관이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훨씬 많죠. 현재 20대신데 친구분들은 도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기촌을 하신 걸 후회하진 않으세요? 후회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데요. 후회하는 이유는 모자람이 느껴질 때예요. 네, 뭐 배달 음식이나 문화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운동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올리브영 같이 제가 생활권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차로 한 30분 이상 가고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고요. 그럴 때 좀 약간 후회를 하죠. 아, 이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래서 다들 청년들은 도시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후회하지 않을 때는 저는 제 성향상 제가 뭘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출근하라고 해서 그 시간 안에 일을 하는 생활보다는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유동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저 하고 싶은 일을 틈틈이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골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여기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네.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거의 다 부러워해요. 그치만 그 친구들은 제 겉에 발라져 있는 포장지만 보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포장지를 또 뜯어보면은 자기네들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나이에 기촌을 하면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점으로는 청년들한테 올 수 있는 혜택들이 진짜 많아요.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많이 시골로 유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 나이 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세금 감면도 그렇고 자동차세 이제 취득세 같은 것도 많이 감면해주고요. 그다음에 창업대출 같은 것도 조금 싸게 받을 수도 있고 도시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도시는 이제 너무 잘하고 큰 대형 브랜드도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시골에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용의 꼬리는 못 돼도 뱀의 머리는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래가 없다 보니까 제 이런 상황이나 제가 이제 고민에 빠졌을 때 이걸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또래들이 없으니까 그때 좀 되게 많이 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같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다 또래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뭐 상사 욕도 하고 일에 대한 소통도 하면서 뭔가를 풀어내고 끝나면은 이제 뭐 운동 가면은 운동에서도 또 또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해소를 하는데 저는 막 다 어르신들, 뭐 해봤자 뭐 부모님들 뭐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대에 경험할 수 있는 고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게 조금 저는 힘든 것 같아요. 시골에서 숙박업이나 카페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비용 생각도 못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풍경 자체가 조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되는 데는 또 막 꽃이나 더 막 예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소품, 꽃 이런 걸 더 사서 더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해서 야 거기 가면 막 푸릇푸릇하고 막 꽃 있고 막 벚꽃 다 펴 있고 막 좋아 이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도시든 시골이든 내가 더 투자를 해서 더 예쁘게 가꿔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경비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요. 도시가스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고정비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났다. 당장 사람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멀다 하면은 출장비가 또 더 붙어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진짜 많아요. 도시에서는 부르면은 뭐 업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업체도 뭐 하나야. 그럼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독점을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를 때도 있고, 그다음 출장비도 또 세질 수도 있고, 조경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조경을 가꾸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귀촌을 추천한다 안 한다? 100% 다 추천하진 않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은 본인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그냥 이렇게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내가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게 내 일을 좀 만들어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시골이 진짜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하라는 일 잘 해내고 그러는 게 좋으신 분들은 시골에 살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시골은 결국에는 내가 내 시간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삶을 가꿔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다시 성수기가 됐으니까 카페 운영도 열심히 하고 펜션도 예쁘게 잘 가꿔서 매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갖고 있던 빚들을 조금 청산을 시키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펜션이든 카페든 다 컨셉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이나 자연 그대로를 살려가지고 앞에 통창뷰로 계곡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반려인이다 보니까 반려견과 와서 진짜 편하게 깨끗하게 조용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행사. 요즘에는 홀 잡아서 하진 않고 대가족 행사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게 한옥풍으로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펜션이나 카페 오시면은 제가 예쁘고 깨끗하고 맛있게 커피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방곡수 펜션, 토속상 펜션, 카페 둘러 오세요.